월드컵 경기장까지 왕림해주신 기자분들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 이종우 시장님으로부터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현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시장님 설명 후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이종우입니다.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걸음 마다않고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원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는 26일 야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7일 전야제 행사와 28일 열리는 K-POP 콘서트가 3일에 걸쳐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어떤 지역적 한계로 인해 대규모 콘서트를 경험하기 힘들었던 지역 청소년들이 갈증을 해소함과 더불어서 K-POP을 활용하여 서귀포의 문화와 관광을 융복합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서귀포의 가치를 불러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전야제 행사에는 우리 서귀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서귀포 음악협회와 서귀포 무용협회 합동 공연과 더불어서 일본 기노카와시 예술단체 민속 공연이 더해져 지역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의미가 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K-POP 콘서트는 이 경기장 내 특설 무대에서 총 7개 팀이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의 화려한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모처럼 열리는 대형 콘서트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잊지 못할 서귀포 가을의 밤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3일간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도시 서귀포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명 유튜버의 팬미팅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단 여러분의 많은 조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제주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를 기회로 국내 청소년들이 가슴 설레는 기분을 만끽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민과 관광객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이라든지 대행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 안 들고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장님, 그 고유의 행감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공무원 동원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설명해서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 공무원 동원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좀 다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저는 이 행사가 있기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국경일이라든지 우리 서귀포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집안의 일이지 이게 동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이럴 때 본인이 직계 가족이 아닌 어디 사촌 결혼이라든지 대소사만 있어도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하지 이걸 남의 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무원들 참여해라고 동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원이지만 우리의 일을 하는데 그 꼭 주관과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원의 개념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가급적 그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빼지 않기 위해서
서귀포 경찰서, 소방서, 뭐 이런 모범운전자회, 기타 등등 이런 그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봉사하는 인력들로 하여금 주차라든지 안전 질서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직원들도 협조를 얻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도 직원들의 수고는 덜고자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네. 행사 당일날 워낙 유명한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출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전 문제 같은 거에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 그걸 한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자치경찰, 소방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출입구의 문제는 이제 주 출입구가 이제 스탠드석은 양곳으로, 이 잔디장은 한 곳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시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또 나가는 거는 그보다 더 나갈 때는 이제 양쪽으로 운동장 같은 경우 양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스탠드석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때보다 또 하나를 더 늘려서, 물론 4개, 5개도 할 수 있다. 그럼 또 한꺼번에 나가는 현상이 있을까봐 좀 시차를 두고 나갈 수 있게 세 군데로 분산하는 등 하여튼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탠드석 따로 있고 플로우석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럼 통로는 구분하지 않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잡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안전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예. 시장님께서 500여 명의 안전 요원을 투입시키면서 어쨌든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500명 안에 어떤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기 경찰, 자치경찰, 또 이런 모범 운전자회, 저기 자원봉사센터 등등 여러 단체들과 또 우리 직원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 안전 외에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저기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 놀고 있는데도 부지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 있고, 그다음 우리 저 자산공사 캠코, 요 바로 이마트 맞은편에 캠코가 가지고 있는 땅도 철조망 쳐서 이제 잡초만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정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있고, 하여튼 이런 이 경기장 인근을 빼놓고는 그날은 어떤 주차 노상 주차도 좀 완화를 시켜서 하여튼 주차 문제도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무료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1인 이내까지 이렇게 무료 티켓팅을 배부하고 있고, 또 제주시 쪽에서도 다시 불만이 있어서 제주시 쪽에서도 충분한 양에서 한 3개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매진될 걸로 보고 있고, 혹시라도 무료이다거나 노쇼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우리 현장에서 나눠드릴 현장에서 참가자로서 선착 대기자에게 나눠줄 약간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현장에서 대기자가 많을 경우 노쇼가 된 부분은 바로 집상은 안 되지만 행사 시작과 거의 맞물려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다 자치단체 행사라든지 이런 걸 제가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만전을 기억해 있습니다. 예매율은 어떻습니까? 예매율은 언론에서 이거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계시던데, 그건 뭐 각자의 시각입니다만 제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한 6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있었던 조용필 공연이라든지 월드컵 축구 경기라든지 이때만 해도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막 제주시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표를 거의 막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례를 들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행사를 기획해서 예매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수차례 들었지만 그런 걸 잃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뭐 만족하진 않지만 하여튼 더 노력해서 하여튼 매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기자단 여러분들도 좀 부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본인 확인 여부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우선 그 말씀을,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당일날 솔직히 말씀드려 본인 확인 여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핸드폰으로서 예약자 확인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해서 이걸 내주는데 신분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지침 그렇게 나왔지만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안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래서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게 안표가 시중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티켓으로 나간 거면은 안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예매만 받아도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팔띠지로 나눠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표가 시중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줘도 좋고 저는 솔직히 표가 매진돼서 안표라도 놔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글로컬 페스타가 예. 지속 가능한 축제로 부적합하다는데 그 부적합한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해명도 해드리고 또 그게 옳은 지적이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좀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 확정됐지만 저는 이것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 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처음 기획할 때는 어떤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도취해야 된다. 제가 여러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육지부 구인을 나름대로 많이 가는데 미니멈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항공비, 티켓비도 육지부에서 파는 건 거의 1, 2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싸야 5만원, 7만원, 1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숙박비, 숙식비이 30에서 50이 든다는데 제주에서 정말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문화를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좋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만이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도외에서, 국내에서, 외국에서 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틀에서 출발하면서 도내 청소년은 저는 당초 계획할 적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능 본 청소년들을 이루고 만 성년이 되는 서귀포 청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수능이 끝날 때 보면 날씨가 보장이 안 됩니다. 11월이 되면.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 부분을 포기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거 하면서 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야제와 또 3일에 걸쳐서 이런 축제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다양한 그날 보면 이 공연만이 아니라 축제에서는 우리 뭐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제로 가져가자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취지와 맞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공감 못하겠고 일부 만약 지적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강물상 기자인데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 근데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서귀포에서 가장 남단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게 어떤 우리 서귀포 시장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역 경제 효과나 관광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예측 좀 해주신다면. 사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됩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요즘 K-팝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인데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아까 배경 설명드렸더니 처음에 제가 기획할 적에는 수능생들과 성년이 되는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 당시는 무료를 객실도 도내에 넣게 이중 가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적정량의 입장료를 받고 또 도내 청소년들이 똑같은 입장료를 받되 그분들에게는 이런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환원해 줘서 도내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혜택. 이걸 왜 그 티켓은 유료화를 해야 되냐면 노쇼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 작년 경험으로 해서 작년에서도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예산이 반납하게 된 걸 제가 하겠다고 해서 서귀포시에 유치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또 이태원 참사 등이 있어가지고 그 주관하는 측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때도 한 3,000명 이상이었는데 한 표를 4,500명 깔아줘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막 염려스럽게 해서 3,000명으로 한정했는데 실제 한 2,500명 정도가 3,500명은 한 1,000명 이상의 노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좌석이 비었는데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노쇼 예방을 해서 일정 금액을 부득이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 지역 특색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도 국내에서 거의 3천여 명, 서울 경기라든지 이런 사람,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거의 900여 명, 그래서 한 3,900여 명이 예매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역대 이런 행사 보셨습니까 혹시? 뭐 제가 다른 행사하고 비교하면 그곳을 비방하는 데서 한미 못하면 이제 돈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을 하는데, 물론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무슨 2, 3억, 2억입니다만은 그 인원이라든지 행사 규모에 비례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렇지 그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들이 나름대로 많이.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3억짜리, 5억짜리 이 비슷한 행사들인데 규모가 아주 낮습니다. 전 정말 이 정도 예매된 규모만 가지고 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인천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좀 빈약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막 밀리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숫자가 조금 계속 바뀌네요. 아까 3,900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쪽 부서에서 듣기로는 제가 취재할 때는 10,000명이고 그중에 절반 5천 명이 아니구나. 12,000명인데 5,000명 중에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아직은 예매를 예상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관광공사라든지 그 또 공항공사 그 부분에서 요걸 팔릴 거다는데 그거는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팔릴 거다가는 팔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아, 그건 좀 이사 전달 과정 일부 팔린 게 있고 일부 안 팔린 게 한 뭐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아까 예매율이 69%라고 하셨으니까 그중에 도외 그게 어느 정도이고 몇 명이고 이거를 조금 누가 그거를 집계를 네. 이 자리에서 어차피 이게 공식 브리핑 자리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저희 후원사로 참여를 하면서 프로모션 물량으로 정확히 2,050매가 지금 제공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가 지금 아직 잠정 집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잠정 예매율로 잡았던 건데 이제 행사가 다가오다 보니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그쪽에서 한 700매가 지금 잠정 이제 활용될 것 같고, 저희가 인터파크 글로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게 한 230매, 물론 이제 취소와 환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만 이걸 아까 시장님 합쳐서 약 900매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럼 도외에서 900 정확히 얘기는 해외에서 900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신 3,000매는 저희 주소지를 육지부에 든 인터파크나 탑나우에서 예매하신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매가 지금 예매된 상황입니다. 도외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그 관광공사랑 이거랑 했을 때 2,050매가 나가면 700매가 지금 확정된 거고 나머지는 확정. 그러니까 그 1,300매가 아직 확정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예매율에서 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이 지금 열흘 남았는데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좀 다 팔리면 더 좋고 안 팔려도 무슨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기획할 적에 첫 해에서 외국에서 올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저 그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해를 성공시키면 다음에도 저는 목표를 이렇게 2,000명 잡았던 게 아니라 500명 정도, 2회 정도 되면 500명만 정도도 성공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첫 해부터 좀 과한 욕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좀 이것들 저희들 그 예매할 시점이 되면 외국 노선, 항공 노선들이 좀 풀릴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도 관광공사라든지 일본 측에서 공항공사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그 했던 노선들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그 프로모션하는 진행하는 게 어렵다. 관심들은 무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느 단체 여행사에서 광저우에서 200명 자기네가 표를 주면 전 세계로 오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정말 원래 지금 규모로만이라도 잘 치르면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 공항공사나 관광공사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연초부터 이런 일을 펼쳐나간다면 정말 제가 그 소극적으로 잡았던 500명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잡았던 그 2,000명보다도 더 큰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69% 예매율은 그거를 잠정 그거를 빼고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0표만 빼는데 어떻게 1,300? 그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반영돼요? 네. 왜냐하면 그 한국 관광공사, 공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 좌석을 자기들이 요구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 제공된 티켓이기 때문에 그런 예매된 걸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매한 걸로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네네. 서귀포시가 마케팅 능력에 의심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BTS 관련 400명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에 들어와 있거든요. 해외 마케팅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란이 BTS 넣으면 마케팅 하나도 안 해도 BTS에서 여기서 공연하면 끝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 작년에 계획할 때보다도 작년에 계획할 때 나름대로 10억이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초에. 근데 작년에 뭡니까 그 SM하고 방책 기획사가 뭐지? 하이브 이런 것이 이제 통폐합되고 또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연예인 몸값이 거의 뭐 배 또 A급은 그 이상이 오르고 또 금액을 떠나서 이런 그 본인들의 자체 행사 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경량이. 그나마 이 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제가 이 주장하는 건 쑥스럽지만 여기 기획사 그 대표님도 계시는데 정말 선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 프레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말처럼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그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그 매직 드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사 가보십시오. 정말 200~300명 있었댔습니다. 제가 가봅니다. 정말 많을 때 100명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 앉아서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분위기 느끼다 오는데 한번 기자분들이 기회 있으면 저기 그 뭡니까 그저 바오전 거리했던 이름 바뀌는지 기름 모르고 한번 그런 데라든지 다른 공연장 한번 가 보시면 정말 그거 그날 또 이날 앞으로 저 말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와서 봐서 비교해서 이게 정말 그럴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데 대해서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 그 전까지는 정말 잘 가급적 이렇게 분위기 살려서 좀 도와주시면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행사하면서 무슨 제가 사사로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서귀포의 대표적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전하는 건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실패를 두려워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전 그게 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소 영재 기자인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은 동선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좀 배경 설명을. 강인 같은 경우는 여기 성단에 강인석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실체에서 바로 그냥 거기 보면 됩니다. 이쪽은 못 들어오나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쪽은 들어오는 입구와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조금 진입이 어려우셔가지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석은 별도로 지금 마련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데 꼭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될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잔디밭에 잔디 보호 매트가 깔리게 되면 휠체어 구동이 원활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매 하지 말고 여기 잔디구장을 예매한 장애인도 있으면 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려워도? 그쵸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예매. 장애인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 구입하면은 올 수 있게끔 저희도 가능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만반히 준비를 하고 많이 못했을 경우 저희들이 충분히 양해를 했던 지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나요? 아니 원래는 저 휠체어석만 마련을 했었습니다. 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그러니까 뭐 가면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잔디부장석을 구입하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찰져서 하겠습니다. 이거 7개 팀 공공연 7개 팀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이거 섭외할 때 얼마나 들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섭외비는 뭐 그래도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뭐 기획사관에도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가장 대표적인 오마이걸은 어느 정도인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아니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그 제가 듣기로는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를 하면 그 몸값이 더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무료인 경우에 또 달라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유료지만 무료에 가까운 유료 아닙니까? 이런 그 노쇼를 방기 이런 부분들을 그 출연진들도 이해해 줘서 그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에 응해 줬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뭐 1,000원인지 10,000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분들이 배려가 있어서 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을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뭐가 빠졌어요? 지역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지역 경제 효과는 제가 아까 이렇게 직원들이 다 예산한 걸 봐서 이거 저 섣불리 얘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어디 저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면 제가 이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에서 한 건데 이게 제가 정확하겠습니까? 대략 보니까 아까 무슨 요 K-팝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소극적으로 잡아서 다른 게 뻥튀기라는데 30억 원 잡은 걸로 보고 받았는데 이거 발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뭡니까 오프 더 레코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게 저 공인된 기관에서 한 거면 제가 맞든 틀리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날 비 옵니까? 그건 진짜 제가 안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대비책을 다 마련해 저기가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일기예보를 알아서 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앞서가는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그 얼마 전에 전벌이 했을 때 상암구장에서 급히하다 보니까 잔디 훼손 문제가 있어서 거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거기는 일단 비날씨 속에서 잔디가 물을 먹어 있는 상태에서 무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콘크리트 탓을 좀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미 잔디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훼손된 상태에다가 다시 또 매트를 깔아버렸기 때문에 더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닥이 고른 상태에서 무대 설치를 하고 또 매트를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다르다. 그래도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한의 잔디 피해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몇 가지 지적되는 사업 중에서 공감되면서 가장 염려하는 건 잔디 부분입니다. 그것도 11월 4일 FA 경기만 없으면 고민도 덜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월 4일 FA 경기는 이 구단 측이나 저희들이나 사전에 협의할 때 아무도 예측 못한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8월 4일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태풍과 폭우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수년이 되어버린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잔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는 그 공연 중에 이렇게 어떤 가장 눈에 띄게 준비한 어떤 쇼라는 게 있나요? 야! 빨리 가라니, 빨리 가라. 아니 이거랑 죄송합니다. 하이라이트. 이게 지금 물 한 개 뿜어. 물 한 개 보고 생각난 건데 공연 중에 어떤 비가 오면 아니 하이라이트. 공연 중에 좀 준비된 어떤 눈에 띄는 쇼가 있나 해서요. 퍼포먼스가. 그런 세부적인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제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 총괄 연출 감독입니다. 저희 K-팝 공연은 뭐 한 가수의 특정 콘서트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하는 연합 공연이기 때문에 각 장르 각 가수별로 특별하게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행사 전체적으로 좀 일반 축제에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조명과 좀 특수 효과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야간 공연하는 데 가서 잔디밭에서 봤는데 네네. 날씨가 저녁 되니까 너무 바람이 차갑고 추워서 네네. 사람들이 다 추워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준비하자면 안전사고도 좀 날 것 같은데 따뜻한 물을 하고 모포나 이런 것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건 유료 공연이라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방석이나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우천 대비로는 저희가 비옷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 같은 경우도 따뜻한 물은 좀 어려운 게 잔디 이제 보호상 저희가 이제 생수 외에는 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데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하여튼 어떤 그 행사 당일까지 좀 기자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두 가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그 기획사들이 통폐합에 관련 부분은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저기 현장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하면 법한 흑돼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희들 오찬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 장소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두커피 빼입니다.